빚이 7천만 원인데 실제로 갚는 돈은 고작 6%라고요?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? 오늘은 어떤 복잡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요.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실제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직접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빚이라는 거대한 문제,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빚이 정말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런 막막한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의외로 법원 기록 서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실제 사건의 주인공, 편의상 신청인 3097호라고 부를게요. 지금부터 이분의 실제 법원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재기의 기회를 잡았는지 그 여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? 대체 빚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신청인 30975가 마주했던 그 빚의 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보세요. 6,920만 7,430원.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? 와, 진짜 월급 받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입니다.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? 근데 이 빚이요, 한 군데서만 빌린 게 아니에요. 서류를 보니까 채권자가 무려 14곳이나 됩니다.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? 채권자 명단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. OK저축은행이 가장 비중이 크고 기업은행, 하나은행 같은 1금융권도 보이고 카드사도 끼어있네요. 정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가 상황이 악화된 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난 걸까요? 사업에 실패했나? 투자를 잘못했나? 서류에 적힌 이유는요,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. 바로 생활비 부족. 그러니까 무슨 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빚이 쌓여갔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문제가 확인됐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? 법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,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가진 패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. 이게 신청인의 재정 프로필입니다. 한 달에 버는 돈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206만 원 정도. 그리고 재산은요,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이랑 퇴직금 예상액까지 싹싹 긁어 모아도 460만 원이 채 안 돼요. 거의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생각하면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구나 바로 느껴지시죠? 자, 그럼 이제 법원이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마법을 부릴 시간입니다.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, 즉 변제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?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가용소득입니다. 가용소득. 이게 뭐냐면 그냥 월급에서 얼마 떼서 갚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.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주고 그걸 빼고 남는 돈. 그러니까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. 모든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한 달 총 수입이 얼마인지 보고. 둘째, 여기서 법이 인정한 생계비를 빼주고. 그럼 셋째, 남는 돈 있죠? 그게 바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거예요. 아주 논리적이죠? 이 공식을 우리 신청인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. 월 소득이 약 206만 원이었죠? 여기서 2인 가구 취저생계비 약 195만 원을 빼는 겁니다. 그랬더니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은 10만 8,552원이 나왔네요. 그리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한 달 변제금은 짜잔! 10만 8,561원. 우리가 방금 계산한 금액이랑 거의 똑같죠? 아주 약간의 차이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돈을 대체 얼마 동안 내야 할까요? 법원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. 36개월, 딱 3년이에요. 3년 동안 매달 이 돈을 빠짐없이 내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자, 여러분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제가 왜 처음에 6%의 해결책이라고 했는지 그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.
원래 빚과 최종 상환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. 네, 바로 이 숫자, 6%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 6%라는 건요,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다 갚고 났을 때 원래 빚졌던 원금 중에서 실제로 갚은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. 와,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나머지 원금 94%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. 즉, 면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왼쪽에 있는 저 거대한 막대기, 저게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 약 6,800만 원이고요. 오른쪽에 정말 작죠? 저게 3년 동안 갚게 될 총액 약 390만 원입니다. 눈으로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?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힘입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?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?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제도가 왜, 어떤 논리로 존재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에 핵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치운다고 쳐요. 그걸 청산이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돈보다 3년 동안 꾸준히 갚게 해서 받는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. 이게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. 실제 숫자로 비교하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. 만약에 신청인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버리면 채권자들 손에 떨어지는 돈은 약 3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히 갚게 하면 그 돈의 현재 가치를 따져봤을 때 약 370만 원이 됩니다. 보세요. 비록 원금의 6%밖에 안 되지만 그냥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채권자들에게도 더 이득인 거죠. 신기하죠? 결국 이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은 균형에 있습니다.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. 그리고 동시에 채권자들한테도 그냥 파산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.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인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실제 법원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한 사람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. 원금의 6%만 갚고 얻게 되는 두 번째 기회. 여러분은 이 기회의 대가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